50달러가 아니라 10,000달러를 줬다고 써져 있는데. 강 사장! 오늘 니약함 고객 미팅 못 간 거 그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소명 못 하면 그냥 배겨. 부숴둔다고. 사장의 기본은 뭘까요? 아버지라면 뭘 지키라고 했을까요? 제일 멋지고 예뻐요. 태풍 상사 8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잘 될 것만 같던 헬멧 수출이 결국 위기를 맞게 되죠.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고마진 과장이 결국 경찰들에게 끌려가 유치장에 갇히면서 8화가 끝이 났는데요. 태풍과 미선이 어떻게 고마진 과장을 구해낼지, 과연 태국에서 헬멧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을지가 다음 회차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태풍 상사에 새로 합류하면서부터 미선을 대하는 고마진 과장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도 밉상이었는데요. 말로는 편견 같은 거 없다고 하면서 온몸으로 미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죠. 미선이 태풍 상사의 어엿한 상사맨이며 주임이라는 직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스오라 부르며 잔심부름이나 하는 보조 직원으로 취급합니다. 부산에서 안전화를 멋지게 수출해낸 일에 대해서도 운 좋게 해결한 일이며 태풍이가 한 일이지 미선은 보조라며 면박을 주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사장인 태풍과 일절 논의도 없이 세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찔러주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이 영업이라면서요. 담배도 과할 텐데 거기에 50달러까지 끼워서 건네주죠.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 태풍과 미선까지 경찰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습니다. 고마진 과장은 뇌물 사건의 당사자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고요. 50달러가 아니라 10,000달러를 줬다고 써져 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마진이 유치장에 갇힌 뒤 고마용이 서류를 살펴보니 마진이 건넨 뇌물 50달러가 1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뻥튀기 되어 있습니다. 물론 50달러도 뇌물은 뇌물이지만 1만 달러란 금액은 차원이 다른 엄청난 금액이죠.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구하에선 태풍이 사장으로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놓입니다. 사람이냐 돈이냐의 선택이죠. 고마진 과장을 구하기 위해선 피치 못하게 헬멧 사업을 뒤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쩌면 헬멧 500개 전부를 아예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어려운 기로에서 태풍이는 묻습니다. 사장의 기본이 뭘까요? 아버지라면 뭘 지키라고 했을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평생 지키며 살아온 원칙과 삶의 태도는 여전히 살아남아 태풍이의 등대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결국 태풍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고마진 과장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가 태풍과 미선은 어렵게 잡은 니하캄 그룹과의 미팅에 나가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헬멧을 사줄 큰손과의 면담 기회를 놓친 거죠. 그리고 그 기회는 2번 오기 힘들 겁니다. 고마진 과장이 세관 공무원 아티스에게 건넨 돈이 50달러라는 사실은 미선이 찍었던 사진에 선명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입증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뇌물을 받았던 세관 직원의 명확한 증언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밤늦게 태풍과 미선은 아티스의 집을 찾아갑니다. 제대로 된 증언을 해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말이죠. 둘의 애타는 노력으로 마진은 결국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무죄로 풀려날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날지는 알 수 없네요. 태국의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만 바트, 당시 환율로 한화 1,300만 원가량이 되는 금액이죠. 그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50달러라는 뇌물을 준 것은 확실하니 어쩌면 무죄가 아니라 벌금을 내고 나오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마침내 태풍과 미선은 니하캄 그룹 막내딸인 니차의 중재로 니하캄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분위기로 보아 성과를 얻지는 못할 것 같아요. 뇌물 사태로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헬멧은 500개 모두가 항구에 묶여있고 전량 폐기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예고편에서 파쇄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 걸로 보아 어쩌면 헬멧들이 정말로 폐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멧이 과연 파쇄 기계에서 정말로 파괴될까요? 망치로 그렇게 내리쳐도 깨지지 않았던 헬멧들이죠. 파쇄 기계를 작동시켰던 것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어 헬멧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게 됩니다. 결국 헬멧의 우수한 성능을 알게 된 니하캄은 태풍에게 계약을 하자고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중시하는 태풍의 태도와 진심도 니하캄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크게 작용했을 거고요. 그렇게 니하캄 그룹과의 사업적 인연이 시작됩니다. 고마진 과장은 이번 일로 인해서 미선을 다시 보게 되겠죠. 물론 사람의 사고방식이란 게 하루아침에 확 뒤집히진 않겠지만 적어도 미선을 정식으로 영업사원으로 인정하고 일정 정도는 존중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태풍과 미선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지고 예뻐요 라는 태풍의 담담하면서도 저돌적인 고백,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키스씬이 있을 것처럼 나왔지만 아마도 미선이 키스를 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미선의 마음속에도 이미 태풍이 깊이 자리 잡고 있겠죠. 이렇게 흥미진진한 9화 예고편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다음 화로 다시 오겠습니다.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태풍상사는 매주 토 일요일 밤 9시 10분 TVN에서 방송됩니다. 본방 사수 놓치지 마세요. 티빙과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는 파란무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